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우리는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면서 데이터를 담아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리스트, 튜플, 사전, 네임드 튜플, 세트, 프로즌 세트와 같은 내장 자료 구조는 사용하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클래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담아두면 타입 세이프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중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이썬 3.7에서 데이터 클래시즈라는 매우 매력적인 모듈이 표준 라이브러리에 추가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내장 자료 구조처럼 편하면서도 클래스처럼 견고한 데이터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클래시즈 모듈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데이터를 담아두기 위한 클래스를 작성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데이터를 담아두기 위한 유저 클래스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클래스 유저라고 하고요. 생성자를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dunder init dunder 그 다음에 self 생성자로 4개의 값을 받아볼게요. id는 정수로 받고요. 이름은 문자열로 받고 생일은 데이트 탑으로 받을게요. 그러니까 맨 위에 데이트 타임 모듈에서 데이트를 불러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드민은 이렇게 볼 타입으로 받을게요. 그 다음에 기본값도 줄게요. 이렇게 거짓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죠? 그 다음에 생성자 안에서 셀프의 id는 id로 할당하고요. 셀프의 name은 name으로 할당하고요. 셀프의 birthdate는 birthdate로 할당하고요. 셀프의 admin은 admin으로 할당할게요. 자, 이 코드를 살펴보면 이 id가 3번 반복되고 name이 3번 반복되고 birthdate가 3번 반복되고 있죠. admin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코드를 흔히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하죠. 만약에 필드 개수가 많은 클래스였다면 이러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지루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같은 변수명을 반복해서 타이핑하다가 자칫 오타라도 나게 되면 버그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이 클래스에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유저라는 변수에 이렇게 유저 클래스를 이용해서요. 인스턴스를 만들 건데요. id는 1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스티브 잡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irthdate는 1955년 2월 24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요. 네,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D가 2개 있어요. 네, 그럼 잘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이렇게 유저 클래스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명시해준 필드 값이 하나도 출력되지 않아서 좀 불편하죠? 이럴 때는 클래스에 dunder repr dunder 메서드를 추가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위에다 추가를 해보면요. 이렇게 dunder repr dunde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자로 셀프로 받고 얘는 문자열을 반환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환을 할 건데요. 우선 클래스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셀프에 dunder class dunder 그 다음에 dunder core name dunder 여기에 괄호를 묶어가지고 필드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f 스트링을 사용할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괄호를 하고 id는 이렇게 self i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ame은 self name이라고 하고요. birthdate는 마찬가지로 self birthdate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admin은 이렇게 self admin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다시 클래스 코드를 실행하고요.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유저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뿐만 아니라 괄호 안에 이렇게 필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2개 생성해서 한번 동등성을 비교해 볼까요? 그래서 user1이라는 변수예요.
위에서 작성한 이 유저 인스턴스를 할당하고요. 유저 2에도 같은 내용의 인스턴스를 생성할게요. 그 다음에 유저 1이랑 유저 2가 동일한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짓이라고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와 같이 필드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등한 인스턴스를 취급하고 싶다면 던덜 EQ 던덜 메서드를 추가해 줘야 되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이렇게 던덜 EQ 던덜 메서드를 추가를 할게요. 첫 번째는 self, 즉 자기 자신 인스턴스고요. 두 번째는 인자로 넘어오는 다른 인스턴스입니다. 던덜 EQ 던덜 메서드는 참 또는 거짓을 반환하거든요. 그래서 부를 반환한다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 other이라는 클래스가 이 self의 클래스와 동일한지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field value를 비교하면 되겠죠. self의 id, self의 name, self의 birthday, self의 admin이 이렇게 other의 id와 other의 name, other의 birthday, other의 admin과 같은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self와 other 간의 클래스가 동일하지 않다면요. 그때는 굳이 field value를 비교할 필요도 없이 바로 거짓을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클래스 코드를 다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제가 유저 1 인스턴스도 다시 만들고 유저 2의 인스턴스도 다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유저 1과 유저 2가 같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네임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오타가 있나 봐요. 네, 여기가 지금 쉼표면 안 되고 점이어야 되죠. 네, 다시 실행하고 다시 유저 1 만들고 유저 2 만들고 실행을 해보면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원했던 바와 같이 참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클래스를 작성하려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의 코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일일이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데이터 클래시즈 모듈은 데이터를 담아두기 위한 클래스를 매우 적은 양의 코드로 작성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작성한 유저 클래스를 데이터 클래시즈 모듈을 이용해서 다시 작성을 해볼게요. 우선 이 데이터 클래시즈 모듈로부터요.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 클래스를 임포트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에서 데이트도 임포트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클래스는 데코레이터거든요. 그래서 앞에 반드시 add 기호를 붙여야 되고요. 그 아래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필드 이름만 타입과 함께 나열해 주면 돼요. 그래서 id는 int 타입이었고요. name은 string 타입이었고 birth date는 date 타입이었고 admin은 bool 타입이었죠. 자, 이게 끝이에요. 어떤가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맨 위에서 작성한 코드랑 코드의 양을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게 짧죠? 자, 이 데이터 클래시즈 모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클래스 데코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해요. 그냥 아무 클래스에서나 위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클래스 데코레이터를 붙여주시면요. 그 클래스는 데이터를 담기 좋은 클래스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직접 작성했던 던덜 init 던덜 또는 던덜 repr 던덜 던덜 eq 던덜과 같은 메서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유저 1에다가 제가 유저 인스턴스 하나 만들 건데요. 이렇게 아이디는 1이고 이름은 스티브 잡스고 생일은 1955년 2월 24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어드민이 필수 인자인데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아까 클래스를 작성할 때와 동일하게 이 어드민의 값은 이렇게 false로 기본값을 줄게요. 그 다음 다시 실행하면 이렇게 유저 1 인스턴스가 잘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 1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던덜 repr 던덜 함수를 직접 작성해 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보기 좋게 출력이 되고요.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이번에는 user2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user1과 user2의 동등성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참이 나옵니다. 우리 던들 EQ 던들 메서드를 구현해 주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자, 지금까지 데이터 클래스의 기본 기능을 살펴봤으니 지금부터 데이터 클래스가 제공하는 더욱 강력한 부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저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요. 유저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필드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어드민을 한번 참으로 변경을 해 볼게요. 이게 원래는 거짓이었죠. 실행을 하고 다시 유저를 확인해 보면요. 어드민이 false였는데 이렇게 true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의 불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데이터 클래스에 frozen 옵션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위에서 작성한 이 데이터 클래스 코드를 복사해 올게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클래스 데코레이터는 frozen이라는 옵션을 제공해요. 이것을 참으로 주는 겁니다. 실행을 하고요. 다시 유저 인스턴스를 여기에 생성한 다음에요. 유저 어드민을 참으로 다시 변경을 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frozen instance error가 발생하죠. 이 어드민 필드를 할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데이터 클래스 인스턴스 간의 대소 비교를 하려고 하면 예외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user1이 user2보다 작냐고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작다 연산자는 유저와 유저의 인스턴스 사이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데이터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오더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위에 코드를 복사해 올게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오더 옵션을 이렇게 참으로 줄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요. 변수 user1에 유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id는 1이고 name은 스티브 잡스고 birthdate는 date 1995년 2월 24일로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하고요. 변수 user2에는 마찬가지로 유저 인스턴스를 만드는데요. id를 2로 줄게요. 그리고 name은 빌 게이츠라고 하고 birthdate를 date에 1995년 10월 28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user1과 user2 간의 대소 비교를 해볼게요. user1이 user2보다 작은지 물어볼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첫 번째 필드 값을 비교를 하거든요. 그럼 user1이 더 작으니까 참이 나와야 될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필드가 동일하다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필드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참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user1이 user2보다 큰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거짓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정렬도 가능해지는데요. 그래서 파이썬에 내장된 sorted 함수를 사용해서 user2와 user1이 담겨있는 리스트를 넘겨볼게요. 그러면 결과로 이렇게 user1이 먼저 담겨있는 리스트를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해시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트의 값이나 사전의 키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user1과 user2가 담겨있는 리스트를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타입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유저가 해시업을 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데이터 클래스를 해시업을 하게 만들고 싶다면 unsafe 해시 옵션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위에 있는 이 데이터 클래스 코드를 복사해 올게요. 그 다음에 unsafe 언더바 해시 옵션을 이렇게 true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4개의 유저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유저 1과 유저 3가 동일한 필드 값을 갖고 있고요. 유저 2와 유저 4가 동일한 필드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유저를 상대로 한번 세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유저 1, 유저 2, 유저 3, 유저 4로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지금 중복값이 제거가 돼서 스티브 잡스 유저가 1명 남아있고 빌 게이츠 유저가 1명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클래스 사용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리스트와 같은 가변 데이터 타입의 필드에 기본값을 할당해 줄 때 발생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코드를 복사를 해 올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필드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리고 friends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필드의 타입은 이렇게 정수의 리스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만약에 여기에 기본값으로 이렇게 빈 리스트를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value 에러가 발생해요. 여기 보면 지금 default factory라는 것을 사용하라고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필드의 기본값은 서로 다른 인스턴스 간의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 클래시즈 모듈에서 제공하는 field 함수의 default factory 옵션을 사용해서 매번 새로운 리스트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클래시즈 모듈에서 field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빈 리스트 대신에 field, 그 다음에 default factory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list라고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면요. 이제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유저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유저 1에 friends 필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지금 빈 리스트가 나오죠? 그래서 기본값이 우리가 지금 생성자를 통해서 제공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빈 리스트가 기본값으로 잘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유저 1에 friends에 이렇게 append 함수로 2라고 해보면요. 그 다음에 유저 1에 friends를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2라는 원소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썬의 데이터 클래시즈의 내장 모듈을 이용해서 데이터 클래스를 어떻게 작성하고 사용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데이터 클래스를 잘 활용하셔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작성할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에 좀 더 비즈니스에 의미 있는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